안녕하세요. 감기가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안 나은 것 같아. 진짜. 어제도 헬스를 갔고 오늘도 헬스를 갈 건데 오늘은 한국 영화 또는 한국 영화의 기반이 되는 한국 산문문학 또는 극문학 그거랑 일본 애니메이션에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도 대부분 거의 친일파 수준일 정도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고 한국 문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 수능 정도로만 알고 있지 한국 현대문학이나 한강 작가 책도 거의 안 읽어봤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본 한국 뭐 컨텐츠라고 해봤자 한국인이지만 부끄럽게도 뭐 영화나 드라마 좀 깔짝깔짝 본 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국 컨텐츠를 미안해 감기 때문에 내가 한국 컨텐츠를 비평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 위주로 컨텐츠 생활을 누려본 오타쿠이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요새 이런 말이 많더라고. 한국 영화는 망했다. 충무로고 나발이고 안에 다 병신 같은 영화만 만들어내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극장을 점령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 불매운동을 해야 됩니다. 스크린 쿼터제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줄 알아는 감독이나 평론가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아. 다 한국인들이지.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뭐 사무라이 정신 이런 건 다 배제하고 폭력적인 정신은 다 배제하고 일본의 정체성을 요약해보자면 남의 것 중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반면 교사는 내 내부에서 쫓아낸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면은 사이코패스 시리즈에 나왔던 치네모리 아카네가 말했던 것처럼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야. 자신의 내부에 있는 정의를 의심하고 타인의 악을 용서한다. 이거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 뭔가 약간 가슴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서로 통한다는 느낌으로 아바타에 나왔던 I see you, 당신이 보여 이런 것처럼 아무튼 그런 말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를 요새 보긴 했는데 뭐 그건 아직 분석이 덜 됐지만 드래곤볼을 예로 들어보자면 끝도 없이 강해져서 인생을 재밌게 살아가자 이런 철학이 있고 나루토 같은 경우는 증오를 사랑으로 덮어 씌워서 해소하자 그 과정이 좀 욕먹긴 했지만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가 해적왕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낭만적이고 실존주의적 성향이 강하단 말이야.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는 자유를 위한 끝도 없는 투쟁 그리고 그 자유가 폭력이 될 경우 어떤 말로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인간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끔찍한 동물이고 생태계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한다면 강철의 용설사가 있겠지. 진리를 향한 끝도 없는 투쟁 그리고 호기심, 창조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 참가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과학기술이 나는 끔찍한 키메라 같은 괴물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겸손을 강조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굉장히 주제가 많습니다. 유희왕도 살펴보면은 카드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지로운 지혜와 우정이 있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건담 시리즈를 보면은 전쟁은 멋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고 죽일 뿐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본 애니메이션은 게임 문화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거에 비해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책 소설까지는 모르겠어. 그건 내가 많이 안 봤으니까. 한강 작가 욕할 생각도 없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살펴보자. 대체 무슨 가치를 전달합니까? 물론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재미만 있으면 그만이긴 한데 재미가 있으려면 결국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잠깐만 전화 왔네 끄고. 무슨 말이냐?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는 아무런 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런 주제의식도 설파하지 못한다는 거야. 기생충이나 괴물 같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꾸준히 아무 주제의식을 설파하지 못했어. 귀멸의 칼날을 예로 들어볼까? 그건 일본 애니메이션이잖아. 예를 들어서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 그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구라 처음 썼을 때 나와 여동생의 유대는 그 누구도 찢어놓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인한 자신의 자유의지를 설파했잖아. 그리고 무한열차 편에서 랭고쿠 편이 랭고쿠 편이 뭐야? 무한열차 편에서 랭고쿠가 사람은 죽는다, 늙는다, 죽는다. 그것조차 아름다움이다.
늙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간이 아름다운 것이다. 아카자가 이렇게 유혹하잖아. 너 강해진 거 좋아하지? 혈기가 되라. 끝도 없이 수행을 통해 강해질 수 있다. 이 아찔한 희열 느껴보지 않겠나? 라고 했을 때 랭고쿠가 뭐라고 말해? 나라나이 되지 않는다. 기미노 보쿠도대와 가치 기준 가치가 너와 나는 가치 기준이 달라.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무언으로 거절해버리잖아. 인간이 유한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인간임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또 뭐 귀칼에 뭔 주제가 있을까? 인간의 마음만이 영원히 이어지면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 이런 인간에 대한 따스함을 갖고 있는 게 일본 문화란 말이야. 물론 이런 건 있어. 아니 그럼 일본의 전쟁 범죄를 용서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언제 그랬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인 거지. 내가 뭐 독도를 팔아 넘기겠습니까? 아무리 친일파라고 한들. 그리고 까놓고 말하면 난 친일파가 맞아. 21세기에 친일파라고 욕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매국노라면 욕을 먹어도 되겠지만 단순히 친일파란 이유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거는 병신 같은 논리입니다. 알겠어? 어찌됐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는 장면, 일진이 왕따한테 물을 붓고 왕따는 치욕스러워하고 이게 씨발 대체 뭔 가치를 줍니까? 현실적이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 그건 현실적인 게 아니라 시니컬한 겁니다. 그냥 냉소주의의 쿨진에 불과해. 그런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정신을 더럽힐 바에는 차라리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기 때문에 여기까지 헬스 가야 되니까.